식신이 왕해야 되는 이유는 근이나 일단 비견으로 왕해야 되는데,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일단은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일간의 근은 체력을 보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제 일간이 설기가 되는 이유는, 만약에 비견이 없으면 식신에게 이제 정신이 설기가 된다고 하고요. 일간에 근이 없으면 육체가 설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견과 근으로다가 생활을 해서 식신이 왕해야 된다. 그러면 식신이 왕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식신은 이제 편제로 설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식신이 보충이 되어서 왕해지려고 하면은 근이나 비견으로 왕해야 되고, 근으로 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체력과 끈기를 말하는 것이고, 비견으로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 동력이 되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결국은 이제 근이라고 하는 체력이라고 하는 것, 끈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에 속하는 거고요. 비견의 정신적 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문에 속한다라고 해서 문무를 겸한 것이 되죠. 비견도 있고 일간의 근이 튼튼하면은 문무를 겸한다. 그래서 문은 비견에서 나오고 무는 근에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거는 용어 자체가 이제 옛날 용어인데, 이렇게 문무를 겸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유사시를 대비한다는 거예요. 유사시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의 정반대 말이죠. 어떤 상황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항상 이렇게 비견과 일간의 근으로 대비를 한다, 이런 의미세요. 이것이 이제 식신이 왕과 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신은 먼저 왕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왕한 것을 설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식신이 가장 꺼려하는 게 뭐냐 그러면, 식신이 가장 꺼려하는 거는 바로 편인이에요. 편인을 아주 꺼려하죠. 원래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기가 먹은 마음이 아닌 자기가 현실에 적합한 문물을 겸한 거 말고 이상세계에서 들어온 현실적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걸 꺼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식신이 편인에게 상극을 당해서 약하게 되는 거를 식신이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편인의 이상주의적 사고방식을 식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항상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가 이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편인이 오는 순간 현실적인 걸 버리고 이상주의적 사고방식에 빠져들게 돼요.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추구하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항상 뭐예요? 미래로 전진한다는 것이 식신이 가진 특성인 거죠. 그런데 편인이 그런 식신의 근원을 차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식신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편인을. 그러면 식신이 이 편인을 막기 위해서는 편인의 근원이 되는, 편인을 생겨주는 편관을 제해야 돼요.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모를 공포심이나 뭐 이런 것들을 편관이 불러와요. 그래서 편관을 제해서 그런 어떤 불안의식, 공포의식 이러한 것들을 미리미리 차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식신은 편인의 이 상극을 꺼림으로 미리 살을 제하게 돼요. 그래서 식신에게 살이라고 하는 것은 편인이 만들어 놓은 이상세계를 제하는 행위와 같다. 그래서 철저하게 식신은 현실세계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식신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상생상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식신에 대한 이미지가 연출이 돼요. 이 말 속에는 편인이라고 하는 이상세계를 꺼리고 현실세계를 철저하게 추구한다. 식신은 편인이 만들어 놓은 이상세계 속으로는 절대로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신격, 식신이 왕한 사람은 항상 현실세계 속에, 현실 속에 자기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인이라고 하는 이상세계적 사고방식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살을 제하게 된다. 이 살이라고 하는 두려움, 살이라고 하는 걱정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현실적 생각, 현실 참여정신 이런 것들을 일으켜주는 식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신과 편인은 어떻게 굉장히 대조적이죠. 그래서 식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편인이고 편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편인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편제를 싫어해요. 편제는 편인의 그런 이상적인 생각을 때려치고 여기 빨리 와서 일해라 하고 편인을 갖다가 상극을 하잖아요. 그래서 편제를 싫어하죠. 그러니까 식신은 계속 자기 정신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편인은 계속 환상 속에서 구름을 타고 나비처럼 바람 타고 헐헐 논의느라고 현실 세계를 꺼려 하는데 편제가 와서 계속 일하라고 편인을 상극하니까 편인은 편제를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꺼려 한다라고 해서 꺼리는 것을 기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을 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희와 기라고 논하게 되는데 일단 편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편제를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편제를 싫어한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식신에 대해서 식신은 일간의 근이나 비견으로 왕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편관을 제해야 되니까 식신은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신은 뭐예요? 일간의 근이나 비견으로 생을 받지 못하는 쇠한 것을 꺼리는 거죠. 그리고 편관을 만나지 못하면 식신이 강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편관을 제하지 못하면 편인이 그냥 찾아와요. 그러니까 식신이 추구하는 것은 왕, 그렇죠? 일간의 근이나 비견의 생을 받아서 왕해지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편관을 상극해서 강해지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강해야 된다. 식신은 왕은 무엇으로 만들어지고 강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지 아셨죠? 결국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력이 있다는 의미고 식신이 편관을 상극해서 강이 된다는 것은 경쟁력을 가졌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왕을 이루지 못하고 강만 하다 그러면 생을 받지 못하고 편관을 가서 무모하게 상극을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준비도 하지 않고 정신도 갖추지 않고 체력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동력을 발휘해서 편관이라고 하는 위험과 맞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이기로 간 게 아니라 평간이라고 하는 미래의 불안, 우려, 이런 두려움에 이를 악문, 어떤 발악적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치 의사가 병이 나고 소방서에서 불난 것과 같은 거예요. 주식 투자 전문가가 자기가 투자를 하면 매일 돈을 잃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실수 연말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거죠. 준비되지 않고 식신이 살을 상극한다는 것은 이러한 행위와 같다. 이렇게 왕세강약을 공부하는 이유가 식신의 어떤 생극관계의 떳떳함이 무엇이고 또 천간 10개의 생극관계의 떳떳함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이 식신은 자기 동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식신이 자기 동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간이 식신을 생해야 되겠죠. 그래서 근황과 비견을 가지고 있어야 문무를 겸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편제를 설화를 해야만이 자기 동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생존 활동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문무를 겸비한다는 것은 유사시를 대비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편인에게 그걸 당하면 약해진다. 그래서 식신이 가장 편인을 꺼려한다. 그러면 자기 동력으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니까 살을 반드시 제해야죠. 그래서 식신이 만나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근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일간이. 그리고 편제가 있어야 돼요. 자기 동력을 쓸 수 있는 편제가 있어야 되고, 두려움을 제거하는 살을 만나야 되고. 그러면 만나지 말아야 될 것은 무군하면 안 되겠죠. 일간이 무군해서 식신을 생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리고 편인을 만나서 상극을 당하면 안 돼요. 그리고 비견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식신이 가장 꺼려하는 거는 무군한 걸 꺼려하고 편인을 꺼려하고 비견이 없는 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신이 편간을 딱 상극을 하게 되면은 편인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군한 것, 일간이 무군하다 그러면은 체력 낭비가 되니까 탈진이 되죠. 그리고 비견을 가지지 못해서 비견의 생각을 받지 못하면 정신이 미약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는 처지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지지에 있는 근원, 비견급제로 보는 건가요? 비견으로 보는 건가요? 그거는 근이에요. 그냥 근. 비견이나 급제로 논하지 않고 지지에 있는 것은 일간의 근이에요. 우리가 육신 공부를 하는데 불문율이라는 게 있는데 비견급제는 격으로 잡지 않죠. 원령에 비견이 있으면 걸럭이라 그러고 급제가 있으면 양인이라고 하는데, 급제가 원령에 있으면 양인을 놓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양인을 놓았는데 양인이 되지 못하는 까닭이 있고요. 원령에다가 비견을 놓았는데 비견을 놓았으면 걸럭인데 걸럭이 되지 못하는 까닭이 있어요. 걸록인데 걸록격 하지 못하는 까닭은 비견이 천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걸록이라 그러지 않고 비견이라 그래요.
그래서 혼년과 혼돈이라는 게 있는데, 혼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하나로 구성된 것을 혼돈이라고 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흔히 여러 개로 막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이 혼돈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하나로 구성된 것을 혼돈이라고 해요. 여러 개로 구성된 것은 혼연일체라고 하죠. 혼연일체라고 하는 것은 곧 하늘의 뜻인 원초의 혼돈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돈을 처음에 뭐라고 했죠? 하나의 기운이 있었다. 원기라고 하잖아요. 처음의 기운, 하나의 기운이 있었다. 원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의 기운, 일기가 되는 거예요. 일기. 그렇죠? 그러면 이 일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이니까, 자연 그대로이니까 이거를 도라고 한다. 도라고 한다. 그러면 간목이 가령 인월에 근을 했다. 그러면 걸록이죠. 근데 비견이 걸록인 까닭은, 비견이 걸록인 까닭은 국가나 조직에서 내부 법규나 어떤 질서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동참합시다 라고 요구를 할 때 동참합니다, 동의합니다, 충성합니다, 서약합니다, 이렇게 조직에 동의를 하는 것들이 양인이고 걸록이에요. 그 중에서 외부의 적이나 경쟁자들을 방어할 때 동참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면은 그거는 양인이고, 내부에 있는 규칙과 내부에 있는 규제, 내부에 있는 법규를 잘 지킵시다에 동의하는 것은 비견이죠. 걸록이죠. 걸록. 그래서 양인과 걸록을 같이 뭉칠 수 있는 방법은, 비겁이나 근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방법은 관 쪽에서는 정인이고 재성 쪽에는, 편재 쪽에는 식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겁이나 근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정인의 뜻을 받드는 걸로 쓰거나 모두 식신을 생화하는 것으로 쓰인다는 뜻이죠.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정인이 생화하는 것은 비견이 아니에요. 겁체를 생화해요. 그러니까 정인은 항상 비견을 생화하는 것을 꺼려해요. 식신의 생화를 꺼려하는 것은 뭐예요? 식신을 생화하는 것은 비견이지, 식신을 생화하는 걸 꺼려하는 것은 겁재예요. 그러니까 비견의 반대파는 정인이고 식신의 반대파는 겁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부분적 동의자들이에요.